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56번입니다.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자료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식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 후 업무개 시전입니다. 등록 후 업무개 시전.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등록증 교부 전 업무개 시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개 시전은 아닙니다. 미리 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을 미리 못하는데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되어 있고요. 매수 신청 드린 등록도 이미 개업공개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드린 등록 신청할 때도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되죠.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다 하면 X죠.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 X입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료 하루 전에 가입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만료일까지 하면 되고요. 6번 시험에 많이 나왔죠.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15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응시 수수료 반환 2분의 1 반환하는데 50% 반환하는 게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관한 보수를 적용하고요. 그래서 시험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3분의 2가 상가죠. 그러면 전부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자격정지, 4번 업무정지,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이 개별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외국인 용어 정리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 특례에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본금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사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8번 주택, 상가, 최우선 면제는 낙찰가, 경매,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포상금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보조할 수 있다면 X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1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중에서 임원 공인중개사 비율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됩니다. 당연히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19명 있는데 이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네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 더 있네요. 10% 이하 과태료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빠졌네요. 10%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한 경우 10% 이하 과태료죠. 10% 이하 과태료도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의 1이 있는데요. 10분의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의 1은 경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게 10번 넘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분의 1이고
상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요.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해가지고 과징금 부과받고 나면 1년 안에 실명 넘게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죠.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 취득가격의 옛날에 5%인데 지금은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10%도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기준의. 자, 그 다음에 경매 관련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은 연 12%입니다. 12%. 연체이자 12%로 계산합니다. 경매에서는 12%. 아직 시험에 이건 나온 적은 없습니다. 12%는. 자, 그러면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가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나야 가입을 할 수 있지, 등록하기 전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이 안 됩니다. 2번 갑개업공개사가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3번 갑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예,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된다 했죠. 4번 갑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요. 보증가입은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15일.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서도 마찬가지죠.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15일이 한 8가지 정도 있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허가구역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매협의 착수도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은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하시고 반복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